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일 도쿄 91명 등 전국에서 총 2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07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총 15,79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19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53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 13명을 포함하면 전체 54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70% 이상인 64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되거나 조사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7명이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14명이 가정 내 감염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70대부터 90대 여성 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감염자 수는 사망한 145명을 포함하여 4,568명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긴급사태 선언이 오는 6일 종료되며 연장이 확실시된 가운데 연장 기간 동안에 개정될 방침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장에 대한 기간과 대상 지역은 이달 말까지인 31일까지이며 현재와 동일한 전국 47개 도도부현 대상입니다. 이 중에 특정 경기도시와 그 외의 지역을 나눠 감염 확대가 계속 우려되는 도쿄와 오사카 등의 특정 경기 도시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람 간 접촉 80% 감소를 계속하면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외출 자숙이나 휴업 요청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감염이 억제되는 지역에서는 외출 자제 및 시설 사용 제한의 일부를 완화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각 지역의 감염 상황을 연장 후 2주 정도 지켜본 후에 전문가의 중간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에 따라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연장에 대한 발표 및 기자회견은 금일 저녁 6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아베 신조 총리가 기자회견에 임하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입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연장 발표를 하는 건데 전혀 긴장감이 안 느껴집니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건 예행 연습이고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달 더 해보자 이런 느낌인데요. 일본 국민들은 월급이나 수입이 줄어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건 그냥 신경 안 쓰고 으쌰으쌰해서 한 달 더 해보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한 달 더 하면 10만엔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일본의 헌법기념일을 맞은 가운데 아베 총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가지고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익 인사들의 헌법 포럼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에서 헌법 개정의 도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반드시 성취해 나가겠다. 이런 결의에 흔들림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특히 긴급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국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무겁고도 중요한 과제라고도 주장하며 꺼져가는 개헌의 불씨를 코로나19로 지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대로 입헌민주당의 에다오 유키오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긴급사태 대응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반박하였습니다. さてこの事態に一部から感染拡大防止に向けたより強力な私権制限が必要であり、そのために緊急事態に関する憲法の規定が必要だとの指摘があります。しかしこの指摘は明らかな事実誤認であることを明確に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災害対策基本法には今も屋内退避の指示や立ち入り禁止の命令などの規定があります。災害対策基本法の災害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それによる社会経済活動の停滞を加えれば場合によっては法改正すら必要ありません。 코로나19로 인해 자민당 등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헌법에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오인이며 재해대책기본법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가하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아베 총리의 개헌 발언에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아사히 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지지층에서도 64%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하여 서두를 필요 있다에 32%를 앞섰으며
무당파층은 75%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과연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꿈, 국민들은 지금 개헌이 문제가 아니고 생계가 달려 있는데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맹위에 전 세계가 떨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여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후쿠오카현인데요. 후쿠오카현의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쿠르메시는 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제로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은 3월 25일부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후쿠오카시 쿠르메시에서 기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의 사망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20대 여성 회사원의 황당한 행동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지난 26일 미각과 후각의 이상 증세가 나타난 후 29일 야마나시현의 고향집으로 귀성하였습니다. 30일에는 친구 집에서 열린 바베큐 파티에 참석해 여러 명과 식사와 술을 즐겼으며 1일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택 대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후 기르는 개가 걱정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자택 대기를 어기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1일 저녁 고속버스를 타고 도쿄로 기경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술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검사 결과가 나온 뒤인 2일 오전에 고속버스 편으로 도쿄로 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성과 밀접 접촉자로 PCR 검사를 받은 야마나시현의 20대 남성도 3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야마나시현에서는 같은 버스 탑승자 등 해당 여성과 동선이 겹치는 사람 중 건강 상태에 염려가 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황당하고도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단지 가벼운 감기를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휴 후반의 5연휴 첫날인 2일 주요 관광지의 인파가 전년 대비 70에서 9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내각관방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KDDI가 전국의 관광지 23개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지난해 연휴의 동시간대 평균과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은 미에현 이세신궁에서 94.8%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요 역에서도 인파의 감소가 파악되었습니다. NTT 도코모 조사에 따르면 평일이었던 전날 1일과 비교하여 오사카 우메다역 38.1%, 신주쿠역 27.5% 등 인파의 감소가 파악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칸사이 각 방면의 신칸센과 특급의 자유석 승차율이 10% 미만으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조금 전에 마트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술집이나 음식점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술집이나 음식점이 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화제작이 풍부하여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던 4월 드라마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제작 지연 및 방송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방송 예정이었던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방송 대신에 각 방송사는 예전의 히트작 드라마를 재방송하여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 업계의 지각 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NHK에서 선보일 드라마 중 오는 4일과 8일에 방영될 지금이니까 신작 드라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라는 드라마는 드라마 전 과정을 재택근무 형식으로 촬영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방송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아오모리현의 아지가사초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아기를 대상으로 얼굴을 덮는 페이스 커버 캡을 본격적으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유아기의 아기는 면역력이 약한 점에 이 같은 결정을 하였으며 대소 2종류로 사이즈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용할 때 아기의 입과 코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의 엄마와 임산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마스크와 소독약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페이스 커버 캡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코로나 방역 모자랑 비슷한데요. 점점 날씨가 더워져서 아기가 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 투석의사회의 투석의학회는
전국에서 70명의 투석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6명이 사망하였음을 밝히며 감염된 투석 환자는 사망 위험이 높으므로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에도 입원을 시키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일본 투석의사회는 4월 10일부터 매주 감염자 수를 공표하는데 첫 발표에 31명이었으나 5월 1일 발표에 7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투석 환자들은 면역력이 낮아 감염되면 중증화되기 쉬우며 투석을 위해 병원 내 이동이 많은 점을 들어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 힘드실 수 있겠지만 내일 다시 어린이날 휴일이니까 힘내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